러셀 16화입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16화. 신기하네요. 방금 김포에 비스트짐 김포 김경재 관장님 체육관에 가가지고 ADCC 룰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이제 시합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갔는데 이제 제 머리 환기도 좀 시킬 겸 오픈 매트도 있다고 해서 녹이 오픈 매트도 할 겸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났던 어떤 관원분이 룰 세미나를 들으러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러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해주실 생각 없냐? 근데 뭐냐 했더니, 이 관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기는 되게 궁금하거나 하시는 거예요. 뭐 본인이 막 청소를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관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를, 혹은 관장이 청소를 하는 걸 뭐가 옳은가, 혹은 뭐 관원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관장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꽤 괜찮은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제보해주신 구독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근데 그 구독자님이 별개로 되게 잘 집어주신 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영상을 켜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게 느려지고 좀 끊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운동하고 와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아마 안 끊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튼 네, 제가 처음 주짓수를 시작했을 때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뭐 MMA 도장이긴 했죠. 굉장히 작은 도장이었고, 게다가 이제 사범님도 일본 분이셔서 조금 가라데 도장이니까 또 굉장히 까다로운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를 다 같이 했습니다. 예, 다 같이 하고, 관장님도 같이 하시긴 했는데 이제 다 같이 하고, 이렇게 먼지 솔 같은 걸로 모아가지고 털어가지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물걸레 청소를 하는 대충 그런 스타일의 청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짓수 도장을 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관원들이 다 청소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생겼던 게,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막내 가서 걸레 빨아와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군대 가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딱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 도복이 제 첫 주짓수 도복이 케이코라 사건데, 약간 뭐라 그러지? 남색 계열의 도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락스물로 보통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락스 방울이 튀면은 물이 빠져요. 그래서 약간 주황색 빛으로 얼룩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도복에는 아직도, 그 도복은 제가 기념으로 안 버리고 있는데, 주황색 락스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청소라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관장님들이 물론 시키기도 하셨지만 저희도 불만 없이 약간 도장 문화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 도장을 옮기고 나서 한 2014년쯤 와서부터, 언제부턴가 이제 관원들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지, 저한테 청소를 시키시는 게 점점 줄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관장님들이 보통 알아서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뭔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역시 언제나 그렇듯이 제 생각이지만, 주짓수가 저변화가 되고 도장이 많아지면서 이런 퀄리티라든지 청소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거를 당연히 관장님의 영역으로 포함하느냐 아니느냐가 사람들이 도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꼰대처럼 보일 수 있고 되게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도장에서 청소를 하는 게 점점 더 관장님의 몫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의 문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관장님들께서는 관원들에게 청소를 시키시는 분도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도장을 어쨌든 매트를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장님들은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지, 배움의 그러한 배움을 받으셨던 분들이고 똑같이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관장님들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말 그대로 관장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 이후에 관장님이 그래도 나는 그 관원들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래도 도장 매트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관원들도 똑같이 매트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해, 그러므로 막내 걸레 빨아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이고, 만일에 그 도장이 싫다고 하면은 관원들이 그 도장을 선택하지 않을 문제인 거지, 관장님들이 잘못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도장에서 가끔씩 이제 개를 혹은 고양이를 키우는 도장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반려견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얘네가 분리불안 심한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도장에서 키우는 거는 키울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이게 뭐 잘 됐고 못 됐고가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관원들이 개나 고양이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영역도 관장님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개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도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 고양이를 따로 잘 있게 하면서 얌전히 있게 하면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털 같은 것도 왜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관장님이 선택하실 영역이고, 그게 싫다고 하시면 결국 관원이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관장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영업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관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도장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도장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청소 얘기니까 나왔던 거고요. 다시 청소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도장들 외에 이제 제가 많은 도장들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 많은 도장들을 방문한 얘기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같은 데에서 이제 도장을 초창기에 방문했을 때 그냥 다 같이 그 손걸레가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걸레 그 말리는 그 대가 있거든요. 빨랫대가 있는데 거기서 다 같이 가져와서 그거를 빨고, 그걸로 다 도장을 청소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벽이나 매트 바닥에 땀이 묻었을 만한데 그럼 다 똑같이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장들은 약간 지금의 뭐 일본의 카르페 디엠처럼 약간 프랜차이즈화된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도장이었거든요. 그런 도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화된 도장들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청소의 역할을 이제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도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통 카운터를 보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관원들은 청소를 아예 건들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저도 그냥 그런 도장에 가면은 청소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쓸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아예 청소 타임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소독제를 뿌리고 바로 물걸레질하고 청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짚어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러시아에 있을 때 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소는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했었던 영역은 점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뭐 이제 그쪽 관장님들이 선택하신 거겠지만, 하긴 근데 러시아 그 체육관도 약간 프랜차이즈화된 체육관이었거든요. 그 되게 큰 체육관에 다양한 팀들이 들어와서 운동하는 체육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예 도장 사장은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고용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따로 청소를 하는, 매트 청소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미국의 텐스플래닝 본관에서는 그 수업 시간마다 에디 브라보가 들어와서 청소를 했어요. 에디 브라보가? 그 미국의 주짓수 영웅인 에디 브라보가 들어와가지고 소독제를 뿌리고 물걸레질 청소를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죠. 뭐 B팀에서도 이제 카운터 보시는 분이 들어가지고 혼자 청소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고용하신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관장님이 본인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이거는 자영업으로 이제 도장을 하시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누가 청소하는 게 맞고 누가 청소하는 게 틀리다, 학생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도장 문화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만일 제가 체육관 관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도 이게 제가 뭐 체육관 관장님이 아니고 체육관을 운영할 생각도 아직 없긴 하지만, 만일 운영하게 된다면 저는 이 체육관의 이 문화 자체를 청소 다 같이 하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너 청소해 너 청소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청소를 하는데 저 지금 청소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관원들이 청소를 한다면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 라는 표현을 꼭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관원들한테도 이거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하는 거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장님이 되고 싶고 그런 도장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상 해보면은 제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예,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깨닫고 뭔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레이시 주짓수, 제가 그 예전에 비판도 했던 적이 있던 그레이시 주짓수, 거기 커리큘럼에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청소를 하되 반드시 다 같이 할 것, 이런 게 약간 커리큘럼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문화를 다 같이 청소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게 커리큘럼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어쨌든 도장은 다 같이 굴러요.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다 같이 힘들게 운동을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다 같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장 막내이거나 뭐 가장 어린 친구들한테 시키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관장이 됐다고 하면은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 말을 해서 다 같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청소하는데 도와주실 분 하고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끝나고 나오면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 표현을 반드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래가 다 됐네요. 근데 이제 관원들 입장에서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제 관장님을 스승으로서 모시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승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승님이 청소하고 계시면은 뭐 한 번쯤은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은 관장님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관장님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약간 마음가짐? 기본적인 거? 약간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 번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이핑이나 물병, 요런 거부터 일단 잘 치워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테이핑 쓰시면 본인 테이핑 떨어지는 거 알고 그거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챙겨가지고 저는 쓰레기통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몸에서 나온 물건들이나 테이핑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일본 도장에서는 이 분리수거 통이 없었어요. 그냥 페트병을 집에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는 도장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인도 기본적인 거에 신경 쓰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만 해도 관장님들은 되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저는 항상 테이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왼손에 특히 손가락에 대는 데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테이핑을 많이 하는데, 항상 얘를 풀러서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뭉쳐서 주변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걸 찍찍이 옷에 있는 거 보풀 떼듯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도장 전원이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먼지가 줄어들 거예요. 그쵸? 뭐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해도 관장님들의 마음에는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포에서 세미나 하면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주제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돈이 된 상태로 집에 와서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뭔가 또 말이 잘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관장님 마음이다. 청소를 시키든 안 시키든 관장님 본인이 하시든 관장님 마음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도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원들에게 도장을 다니라고 강제할 수가 없듯이 이거는 관원들의 선택의 몫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라면 다 같이 청소하는 문화를 도장에서 만들어가는 게 좀 이상적으로 생각은 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중에 그게 바뀔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네, 그게 이번 영상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꽤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또 주제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가지고 또 영상 찍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